안녕하세요. AHLB가 지칠 줄 모르고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3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어느새 6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시가총액이 단기 2배가 된 것이죠. 화면번호 0187 시가총액 상위는 실시간으로 시가총액을 반영해 줍니다. 어느새 AHLB는 코스닥 순위 3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가총액은 무려 6조 5천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미세하게 변동하는데, 이렇게 조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시가총액도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급하면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고 전일 시가총액을 확인하는데, 실시간 시가총액이 아니죠. 전날에는 5조 6천억이었는데 오늘은 6조 5천억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약 1조 원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실시간 시가총액은 0101 키움 현재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가총액이 호가 움직임에 따라 변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프로그램을 누르면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AHLB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도 확인하겠습니다. AHLB 고가는 18%를 찍은 상태입니다. AHLB 생명과학 고가는 23.7%를 찍은 상태입니다. AHLB 제약 고가는 24.6%를 찍은 상태입니다. LG 영상은 좋은 내용으로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넥스트사이언스 고가는 27.8%를 찍은 상태입니다. 등락률 순으로 보면 넥사, LG, 엘생, LB 순입니다. AHLB 주가가 오르니 상승 이유에 대한 뉴스 기사도 나왔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나노코박스가 WHO 사용 승인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나노젠은 임상 3상이 완료되는 대로 WHO 사용 승인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WHO 사용 승인을 받을 경우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없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WHO 사용 승인은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용 승인이죠. 원래 해당 국가에서 신약을 사용하려면 해당 국가의 임상시험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마다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신약의 효능과 부작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긴급한 시기에 WHO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 판단을 신뢰하고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참고로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mRNA 백신에 비해 개발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mRNA 백신은 RNA를 LNP, 리피드 나노 파티클로 감싸기만 하면 끝납니다. 지질 나노 입자 기술이 없어서 못할 뿐이죠. 기술력만 있다면 쉽게 만들 수 있어 보입니다. RNA를 지질로 감싸면 되거든요. 하지만 제조합 단백질은 세포를 배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이나 식물을 집에서 키울 때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죠. 먹이도 잘 주고 춥지는 않은지, 덥지는 않은지, 아프지는 않은지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mRNA 백신보다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 개발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조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RNA는 지질로 감싸면 곧장 끝이지만 세포는 키워야 하는데 성장하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백신 개발이 까다롭고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장점은 상당합니다. 효능과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게다가 보관과 유통도 편리하죠. AHLB 상승 이유 기사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나노코박스 뿐만 아니라 주사기 FDA 승인도 겹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죠. 얼마 전 AHLB 자회사의 주사기 소프잭이 FDA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이어서 어제 새벽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자문위원회 보완자료 요청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영상을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초를 칠 수는 없어서 다음날 점심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지금 영상이죠. 어제 하루 종일 열린다고 했던 베트남 자문위원회 소식인데요. 나노젠은 일부 부작용 사례 분석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원성 확인 등에 대한 일부 보완 서류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부 부작용에 대한 사례 분석은 새롭게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겠죠.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왜 발생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한지 보려는 거죠. 보완 서류는 9월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8월 30일이니까 이틀만 지나면 9월입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걸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결국 승인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밀어주는 자랑스러운 자국의 코로나 백신인데 어떻게든 승인해주고 싶겠죠. 업계 관계자는 말합니다. 베트남은 총리까지 나서서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에 행정 절차를 줄이도록 압박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확실히 나노코박스를 대놓고 밀어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도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뉴스 기사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유통등록증 발급을 위해 보안 서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목적이 발급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청한 보안 서류를 제출하면 유통등록증 발급해주겠죠. 그럼 언제 보안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까? 아까 9월에 제출한다고 했는데요. 하루 이틀은 아니고 9월 중순쯤 필요한 데이터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완을 완료한 뒤 자료를 제출하면 다시 처음 절차로 돌아가서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고 자문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추가 데이터에 대한 것만 심사할 테니까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자문위원회가 요청한 건 일부 부작용 사례 분석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는 단기 안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승인을 해줬기 때문이죠. 나노코박스의 3A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보고 윤리위원회는 안정성에 대해 오케이한 것이고 다음 단계 자문위원회도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일부 부작용 사례를 분석해서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일부 부작용 사례 분석은 중대한 이상 반응 SAE 사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경미한 부작용을 걱정하지는 않죠. 심각한 부작용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면 예방할 수도 있고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는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모든 피험자에 대한 안정성 자료를 보완하는 것도 요청했네요. 이건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더 알고 싶은 데이터가 있던가 누락된 데이터가 있던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험자니까 대부분은 백신 접종 후 멀쩡하거든요. 요청한 자료를 나노젠이 제출하면 다시 심사를 하여 자문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보니까 자문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곧장 보건부 장관의 직권에 따라 긴급사용 승인이 공포된다고 합니다. 저는 의약품청을 형식적으로도 거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없이 곧장 긴급사용 승인이 공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AHLB 그룹이 상승하는 것과 LB 시총이 벌써 6조 5천억 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문위원회 자료 보완 요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